안녕하세요. 류수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얇은 피부가 받으면 좋은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상담을 할 때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 듣게 되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원장님, 제 피부는 엄청 얇은데 피부과 시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얇은 피부는 볼페임이 생기니까 초음파보다는 고주파를 받아야 안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피부가 얇으면 피부과 시술을 받았을 때 피부가 더 얇아지거나 혹은 나중에 부작용으로 더 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이미 걱정을 하면서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피부가 정말 얇은 피부가 맞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저도 피부가 정말 얇은데 꾸준하게 받는 시술이 있거든요. 오히려 얇은 피부가 받으면 효과가 좋은 시술, 피부가 더 두꺼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시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얇은 피부의 특징이 뭘까요? 상담을 할 때 제 피부는 너무 얇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얇은 피부인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두껍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얇은 피부의 특징은 일단 피부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피부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만졌을 때 좀 말랑말랑한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얼굴에 살이 좀 보통이거나 적은 편이고 피부가 건조해요. 그리고 피부가 얇으니까 혈관이 다 비치는 분들이 많고요. 젊었을 때는 어딜 가도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잔주름이 좀 자글자글하게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두꺼운 피부는 만졌을 때 피부가 아주 단단하고 잘 늘어지지도 않아요. 잔주름은 잘 안 생기지만 이 이마나 미간에 표정주름이 가로로 세로로 생기면 오히려 깊게 패여서 되돌리기가 어렵고 유분기가 많은 지성 피부인 분들이 많고 그리고 모공이 넓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얇은 피부와 두꺼운 피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내 피부는 어떤 피부인지 판단하실 수 있겠죠. 얇은 피부는 젊었을 때는 누가 봐도 좋은 피부지만 오히려 관리를 안 하면 두꺼운 피부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진행될 수 있어서 잔주름과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관리를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얇은 피부 추천 시술 첫 번째는 바로 고주파인데요. 대표적으로 써마지와 올리지오가 있습니다. 시술 깊이가 진피층까지만 도달하고 피하 지방층에 거의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얇은 피부가 받아도 볼거짐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탄력과 잔주름, 피부결을 개선해주는 타이트닝 시술입니다. 부작용 없이 처짐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변화를 막아주는 슬로우 에이징 시술이기 때문에 얇은 피부를 가진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고주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얇은 피부라면 30대부터 고주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장비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600샷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길게는 1년, 짧으면 6개월 간격으로 꾸준하게 받으시면 얇은 피부가 오히려 탄력이 개선되고 이 피부의 처짐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고주파는 무조건 받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얼굴형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시술들 예를 들어서 울세라나 티타늄 리프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건조하고 잔주름이 잘 생기고 혈관이 다 비치는 전형적인 얇은 피부인데요. 4년 전부터 꾸준하게 올리지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올리지오 X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시술을 한 번 받았을 때 느끼는 효과는 써마지가 가장 좋아요. 그럼에도 제가 올리지오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일단 비용적인 문제, 써마지가 비싸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통증을 제가 못 참아요. 아픈 걸 참는 게 너무 힘들고 저는 매일 진료를 봐야 하는데 다운타임이 오래가는 편이라서 비용과 통증, 다운타임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써마지보다는 올리지오가 적합해서 올리지오로 좀 더 자주 받고 있습니다. 써마지를 받았는데 통증으로 너무 아파서 힘드셨거나 가격 대비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졌거나 수면 마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국산 고주파로 1년에 2번 정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얇은 피부 추천 시술 두 번째는 바로 스킨 부스터입니다. 얇은 피부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부가 건조하고 속당김이 심한 분들, 탄력이 떨어지면서 잔주름이 깊어지고 모공이 이렇게 세로로 늘어진 분들,
젊었을 때 내 피부로 돌리고 싶다면 스킨 부스터를 추천드립니다. 얇은 피부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전보다 속건조가 훨씬 심해지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데요. 스킨 부스터는 진피 속에 좋은 영양 성분을 공급해서 피부의 재생 능력을 키워주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얇고 흐물흐물한 피부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리쥬란, 엑소존, 샷땡주사, 듀베룹 등이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 종류마다 성분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얇은 피부를 건강하고 좀 두껍게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피부 컨디션과 내 상황에 맞는 스킨 부스터로 최소 3회 이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피부과 스킨 부스터를 거의 모든 종류를 다 맞아봤는데 엑소존이랑 샷땡주사를 같이 맞았을 때 제가 체감하는 효과가 가장 좋고 다운타임이나 부작용도 없어서 꾸준하게 맞고 있습니다. 얇은 피부 추천 시술 세 번째는 바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가 부담되신다면 한 번만 받아도 효과가 좋고 가성비 시술인 스킨 보톡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스킨 보톡스는 묽게 희석한 보톡스를 피부에 촘촘하게 한 땀 한 땀 주사하는 시술인데요. 진피층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미세하게 주름져 있던 피부결이 좀 고르게 펴지면서 얼굴에서 광이 나고 좀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데요. 주름은 패이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두꺼운 피부는 주름이 한번 깊게 이렇게 패여버리면 보톡스를 맞아도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반면에 얇은 피부는 두꺼운 피부보다 잔주름이 좀 잘 생기는 단점은 있지만 피부가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서 살짝 패이더라도 보톡스를 맞으면 패여있던 주름이 조금씩 채워지고 반복해서 맞다 보면 꽤 흐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얇은 피부는 원래 피부가 좋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킨 보톡스만 맞아도 잔주름이 펴지면서 예전에 내 피부처럼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맞고 나서 1, 2주가 지나면 효과를 느낄 수 있고 한 번만 받아도 효과가 좋지만 유지 기간은 다소 짧다는 게 단점인데요.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술 간격을 두고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름 보톡스 대신 스킨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피부가 좋아지니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미리 스킨 보톡스를 꼭 맞고 있고 이 이마의 잔주름과 미간의 세로주름 그리고 눈가와 눈밑의 잔주름, 콧등의 가로주름을 주름 보톡스가 아닌 스킨 보톡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얇은 피부 추천 시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얇은 피부일수록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미리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 원장님과 상담 후에 원하는 효과, 시술 부위, 내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적합한 시술로 받으셔야 걱정하시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